거리에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수직선 위에서의 거리입니다. 수직선 위에서의 거리.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수직선에서 거리 구하는 거는 첫 번째 너무 쉬워요. 수직선에서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어려울 게 전혀 없어. 선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3이 있고 여기가 만약에 5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를 어떻게 구할까? 당연히 2라 그러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이면 거리가 얼마라 그럴까? 거리는 8이라 그런다 그지? 약속이 어떻게 되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는 거지. 거리를 구할 때. 그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해도 되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해도 되고 어떻게? 오른쪽에 있는 수에서 그렇지. 왼쪽에 있는 수를 뺀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직선에서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두 점 사이에서 거리를 구한다는 건 수직선 위에서만 거리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수직선 위에서 거리를 구하는데 약속이 어떻게 됐다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거야. 그치?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하나는 정점이에요. 하나는 가만히 있는 점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 점 B가 있는데 얘가 뭔지 몰라. B라고 해볼까 그냥? 얘가 움직이는 점이에요. 점이 가만히 있어 움직여요. 이렇게 똘똘똘똘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더 갈 수도 있어. 그 말은 B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B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클 수도 있지.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B에서 마이너스 1을 빼기도 하고요. 그죠? 마이너스 1에서 B를 빼기도 해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생각하기 너무 귀찮았나 봐. 수학하는 사람들이. 뭔가 단순하게 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한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맞아. 수직선에서 누가 더 큰지를 알아야 돼.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한 생각이죠. 누가 더 큰지 알아야지만 원래 좌표를 알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거나 오른쪽에 있는 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좌표를 뺄 거야. 좌표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값이다 라고 나와.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긴 해.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근데 얘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뭔데? 절대값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절대값.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절대값을 이용하면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는 거야. 자, 누가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먼저 수직선을 이용했어요. 그림을 이용한 거죠. 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판단했냐면 오른쪽에 있는 수와 왼쪽에 있는 수, 누가 더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 원래 판단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엇에? 단순하게 그냥 식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되셨니? 이 단원의 주제가 그거거든. 좌표를 이용하면 그림 없이도 할 수 있어가 주제야. 되게 중요한 얘기야. 좌표를 이용하면은 그림 없이도 거리를 구할 수 있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식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빼는 거야. 수직선에 있는 두 수를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빼요. A에서 B를 빼든 X에서 Y를 빼든 3에서 2를 빼든 2에서 3을 빼든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렇게 수직선만 딱 이렇게 절대값만 씌우면 이게 그냥 거리인 거야. 왜냐? 3에서 2를 빼면 1이잖아. 그죠?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은 똑같이 1이잖아요. 그리고 그 녀석은 거리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됐니? 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핵심. 이 단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배운 이 공식의 의미가 뭐냐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어떻게 생각한다고? 일단 수직선에서 생각하는 거야. 수직선에서 오른쪽 수에서
얘기하기를 왼쪽 수를 뺄 거야. 얘는 반드시 그림을 써야 돼요. 그죠? 그림은 반드시 써야 돼요.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림 없이도 그냥 좌표를 알면, 우리가 좌표를 안다? 좌표를 알면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이게 주제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귀찮아. 분명히 맨날 그림을 그리려면 분명 귀찮은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에서 왼쪽의 수를 빼야 되는데 그 수가 동점이야. 움직여. 변수야. 좌표가 얼마인지 몰라. 그럴 때도 우리는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 거리를 못 잰다가 아니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꼭 챙겨두시고요. 자, 그럼 뭐 문제를 한번 보는데 여기 보면 뭐 3하고 5가 있어요. 점 좌표가 주어져 있지. 점 좌표가 하나는 3이고 하나는 5니까 3에서 5를 빼든 5에서 3을 빼든 상관없겠죠. 절대값을 씌우니까 답은 똑같이 2가 나올 거예요. 물론 큰 수와 작은 수를 빼면 그냥 답이 될 수도 있죠. 자, 한 점은 3이고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림 안 그려요. 그죠? 그림 안 그리고 그냥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도 되고요.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도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씌우면 거리가 된다 그랬어. 거리는 5가 나오겠네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에서 0을 빼나 0에서 마이너스 5를 빼나 상관없이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죠. 0은 빼나 마나니까 그냥 바로 절대값 씌워도 됩니다. 뭐 참고로 그런 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다음 거로 이어갈게요. 분명히 수직선상의 거리를 잴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단원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좌표 평면에서야.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나왔어. 자,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 두 점이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말에 이렇게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두 점 사이 이 말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좌표를 아는 두 점이에요. 좌표로 표현돼요.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두 점의 좌표야. 좌표를 이용하여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좌표를 알면 우리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 자,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긴 해. 근데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은 해야지. 그래서 여기 좌표가 두 개 찍혀 있다고. 그지? 여기 좌표 두 개가 딱 찍혀 있어. 하나 A, 하나는 B라고 찍혀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배우기를 좌표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은 어디에서만 잴 수 있다고? 수직선에서만 잴 수 있지. 그림으로 구하면은.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X축에 있는 수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 사이의 수직선의 거리는 당연히 X2-X1이라고 되겠죠. 오른쪽 수에서 왼쪽 수를 빼면 되니까. 그 다음 점 A와 점 B에서 Y축으로 되어 있는 수직선상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요 길이는 당연히 그렇지. 요 길이는 Y2-Y1이 되겠네요. 큰 수가 위에 있는 수니까 그지? 위의 수에서 밑의 수를 빼면 되니까. 자, 근데 이걸 그대로 잡아당겨. 이걸 그대로 평행이동을 쭉 합니다. 여기 쭉 움직이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될 것 같지 않니? 그 다음 요 녀석을 그대로 쭉 움직이면 요렇게 만들어지잖아.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 내가 구할 녀석은 선분 AB의 길이인데 이 선분 AB의 길이는 결국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잖아. 직각삼각형의 빗변. 그럼 원래 식은 어떻게 되냐면 설명 들어가 볼게. 원래 식은 어떻게 되냐면 AC의 길이가 여기 있으니까 AC는 원래 절대값을 씌워야 되잖아. 그죠? 절대값을 씌우는 게 맞아. 그 다음에 BC의 길이도 마찬가지 Y2에서 Y1을 뺀 게 아니라 이 녀석은 움직이는 점이니까 동점이니까 정확하게는 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될 건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림 말고 식으로. 됐니? 자, 그런데 얘를 제곱할 거야. 피타고라스니까. 절대값을 제곱할 때는 알맹이만 제곱하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거리 구할 때 꼭 x2에서 x1을 빼야 되니? 아니지. x1에서 x2 빼도 되는 거잖아. 거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어차피 거리가 같다 했으니까. 맞아? 그러면 어차피 x2에서 x1의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랑 x1에서 x2를 뺀 거를 제곱한 거랑은 결과적으로 같은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거리니까. 그런데
절대값은 제곱할 때 사라지니까 꼭 x2에서 x1을 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빼도 상관없어. 됐니? 식으로 이해하면 편하잖아. 그림을 그려서 할 때는 맨날 좌표 평면에 그림을 찍어야 돼요. 그 좌표 평면에 위치를 잡고 여기서 이만큼 길이가 얼마이고 길이가 얼마고 다 따져가지고 피타고라스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린 그림을 안 쓴다고. 그림을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좌표가 하나 있어. a가 마이너스 2,3이라 하자. 점 b가 만약에 뭐 2, 마이너스 1이라 합시다. 자, 그림 막 팍팍 찍혀요? 안 찍혀요. 하지만 좌표를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린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든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든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든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든 상관없이 이걸 무엇하고? 제곱하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알아야겠지. 이어서 무엇이 될 것이다. 한 변의 길이가 될 거야. 직각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될 거야. 이런 건 알아야지. 이 녀석이 한 변의 길이가 될 거야. 그런 건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 다음 이번에는 y좌표를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가지고 4라 만들든지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가지고 마이너스 4라 하는데 상관없어요. 그걸 무엇 할 거니까? 제곱할 거니까. 물론 이 길이가 마찬가지 한 변의 길이가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겠죠. 왜 제곱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지 않겠니? 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울 때 꼭 x2-x1이 아니라 제발 부탁이니까 이 녀석은 그냥 x좌표의 차라고 해요. 뺄셈이라 해도 되고 빼기야. x좌표의 빼기. 그 다음 얘는 y좌표의 빼기야. 그리고 왜 이 뒤가 더 중요한 거야. 이 뒤에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제곱을 하고 더한 거에 루트를 씌우는데 라고 말하는 건 누가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구하는 거야. 맞니? 이게 중요한 거야. 선분 AB의 길이라는 녀석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다. 됐습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단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는 뭐냐면 자, 좌표 평면에서 좌표 평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 일단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릴 거야. 좌표 평면에서 무슨 거리를 구하는 거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결국 직각삼각형이 뭘 구하는 거? 빗변을 구하는 거. 맞나요?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식을 세울 때 x 차의 제곱이랑 그죠? 그 다음에 y좌표 y 차의 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이다. 요것만 합시다. x좌표 차, y좌표 차 제곱해서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이니까. 핵심은 요거야. 여러분이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부분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라는 거는 좀 팔아먹지 마시고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요게 지금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루트 씌운다라는 말이 나올 거니까. 되셨죠? 네. 자, 보기 문제 한번 볼게요. 보기 2번. 자, 좌표가 주어졌습니다. 자, 두 수의 차를 구하면 2하고 4니까 차가 2잖아. 그죠? 제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차가 4겠네. 그지?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도 되고 마이너스 3에서 1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4를 제곱해도 돼요. 제곱하니까 4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그걸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럼 얘는 4고요. 얘는 16이고 그 다음에는 루트 20이 나오네. 그지?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가 나오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0이다. 그지? 0,0이고 4하고 4. x좌표 차 4 제곱 y좌표는 0하고 3이니까 차이는 3 제곱 더한 거에 루트 씌운 거 됐죠?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얘는 제곱하니까 16이 되지. 3의 제곱은 9가 됩니다. 얘는 루트 25가 되고요. 답은 5가 되시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이게 개념이 다야.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는 예제는 내가 먼저 풀어주긴 하겠지만 예제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고민해서 들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
그러니까 도전만 해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시간 끌면 안 되고 도전만 하고 문제 풀이를 들어가면 좋겠어. 도전을 할 때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가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어떤 걸 이용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에 대해서 정확히 꼭 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요.